네, 이제 라인 트레이서 후반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을 제가요 다운로드 시킬 수 있도록 또 압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 라인 트레이서 제가 보기에는 네, V4 요 폴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여시는데요. 지금 폴더가 네, V4 요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조금 이제 다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운 받으시면서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종적으로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도 인식을 해야 되고 라인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트랙 라인도 설치하고 그 카메라 인식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로직으로 세워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조향각을 결정하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완성한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완성한 버전은 여기까지 이제 완성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것은 이와 같은 우리가 화면들이죠.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조금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요거를 좀 더 화면을 작게 만들어 스크롤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겠고, 손을 이용해서 약간 위치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역시 이 뷰에 맞춰서 메인 카메라 뷰를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보죠. 동작을 시켜보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선 스크립을 보게 되면은, 스크립은 이 정도 지금 완성되어 있고,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것은 우선 계층 구조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로봇 밑에 바디, 그 다음에 또 로봇 아래에 4개의 휠이 구성되어 있고 방해 물질로 월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우리 그 스크립은 아마도 로봇 스티어링이라는 스크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스티어링 스크립을 지금 확인해 본 것이고 이것을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스티어링 클립을 보면은 이와 같이 유니티 코드가 보여지죠. 한 번 더 이거를 조금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로봇 스티어링에는 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증명서도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 코드에서 W와 S 키를 가지고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에 의해서 우리가 로봇이 회전할 수 있는 그 회전 반경을 계산하고 그거로부터 회전 속도를 계산하는 루틴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컬리전 체크를 할 수 있는 루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봇 스티어링에서는 로봇이 키를 받아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코드들도 한번 쭉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금 로봇을 체크해 보면 로봇 스티어링이 연결돼 있고요. 자, 바디를 체크해 보면은 바디 스크립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디 스크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스크립에는 네, 컬리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루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휠은 휠 프론트에는 네, 휠 F2가 연결돼 있고 휠 프론트 라이트에도 역시 휠 F2 동일한 대본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휠 F2를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게 돼 있나 이렇게 보면은 ADX 키를 가지고 네, 이게 조향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이 세 개뿐이죠. 월은 지금 현재 아무 스크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플레인에도 현재는 스크립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크립에는 로봇 스크립과 로봇 스티링 스크립과 바디 스크립 그리고 휠 F2 스크립 세 개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W키로 전진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D키로 얘가 움직이면서 회전도 하고, 또 A키로 또 좌회전도 하고, X로 해서 다시 직진을 하고, 그래서 월을 만나면 멈추고, 뚫고 지나가네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또 이것이 조금 더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body.cs에서 지금 일부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때문에 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월과의 충돌만 일어났으면 그냥 true를 해주는 동작으로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세이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동작되면은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W로 네, 실행해 보면 W로 진행하고 지금 그쵸, 월에서 좀 충돌이 일단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딱 멈추죠. 백하고 그쵸. 이게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백 회전을 시켜보고 네, 또 한번 전진도 시켜보고 네, 또 여기서 레프트로 해서 회전도 시켜보고 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 30쪽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플레인 트랙 이미지 네, 됐고 네,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3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이 된 것이고, 이제 프로젝트의 씬을 바꿔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씬을 바꾸는 것은 여기서 scenes에서 가서서, 네, 이것을, 지금은 이제 스티어링 로봇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라인 트레이서 모드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네. 컨트롤 C 해서 네,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 이름을 라인 트레이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라인 트레이싱 네,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네,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네, 라인 트레이싱으로 씬을 이렇게 바꾼 상태이고 씬만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는 현재는 똑같은 상태이죠.
모든 로봇에 지금 로봇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완성을 했고, 라인 트레이싱을 완성했고, 3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폴더 안에 에셋 폴더 안에 스프라이 폴더를 생성하라 그랬어요. 스프라이 폴더가 현재 생성이 안 돼 있죠. 에셋 폴더를 체크하시고 이제 오른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폴더, 네, 스프라이 이렇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 폴더 생성하고, 이 스프라이 폴더 밑에다가 이미지들을 복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미지가 좀 필요한데요. 요 어떤 이미지들이냐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는 제가 이미 받아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성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3D 로봇 V4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지금 에셋 폴더 밑에 스프라이 밑에다가 지금 이미지를 복사해 와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복사해 오려고 하냐면 컨트롤 E 해서 다시 네, 윈도우 2 해가지고 하나를 더 연 다음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를 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냥 또 찾아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폴더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것이고, 저는 지금 3차 프로젝트 밑에 미리 해놓은 V3 쪽에는 이미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로봇 리듀스드 이미지하고 90도 이미지 요거하고, 네, 트랙 라인 이미지 3개를 여기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3개의 이미지는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현재 스프라이트 폴더에 이 3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그쵸, 이미지를 이제 복사하고 3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이트 트랙 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플레인에 드래그를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플레인을 선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씬으로, 게임 씬으로 가냐 씬즈로 가가지고 플레인을 선택하면 이 플레인에 이렇게 붉은색이 거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트랙 라인을 잡고 여기다 이렇게 네, 드래그를 하면은 트랙 라인이 형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도요, 로봇 90도라는 걸 제가 드렸는데 얘를 잡고 이번에는 로봇 바디를 선택하면 여기가 선택될 것이고, 로봇 바디에다가 얘를 이렇게 얹어주면은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살짝 씌워 가지고 로봇 바디와 플레인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씌우는 것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쪽으로 가셔서 네, 그렇게 해서 그 로봇의 90도 PNG도 바디 오브젝트 드래그 했죠. 여기까지도 한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검은색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하는 로봇카를 이제 동작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러려면 이 상태에서 한번 세이브를 하고, 역시 로봇을 조금 안으로 넣어놓죠. 그러면 로봇을 선택하고 얘를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들어갔나요? 그러면 한 뭐 6 정도 이렇게 할까요? 네, 뭐 이런 정도로 세팅하고, 네, 이것도 다시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조금 비율을 조금 이런 속도로 놓고 조금 스크롤도 좀 하고, 네, 이런 정도로 넣을까요? 네, 이런 정도로 해서 현재 비율을 해서 다시 메인 카메라를 잡고 Shift 컨트롤 F 해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거를 좀 세이브를 하고 다시 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졌는데 왜 이렇게 가려졌을까요? 그것도 한번 세워보고, 네,
얘가 막 게임씬에서 이렇게 커져진 것 같은데, 이 게임씬에서 스크롤을 좀 움직여 가지고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세이브를 하고 또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을 여러분이 맞추는 훈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W로 쳐보고, 그쵸? 그다음에 D로 또 해서 회전도 시켜보고, 또 A로 해가지고 또 이쪽 회전도 시켜보고, 충돌 테스트도 해보고, 백으로 빠져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로봇과 그다음에 이제 트랙 그리고 월 이런 아주 단순한 환경이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로봇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W 키와 S 키 그다음에 저 W 키와 그다음에 A 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도 시켜가면서 이 트랙을 쫓아갈 수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그 손으로 연습해 보면은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 트랙을 쫓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드를 매뉴얼로 일단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자동으로 이것을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운전이죠. 우리가 지금 수동운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으로 가보죠. 네. 이제는 트래킹 센싱용 카메라를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메인 카메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쪽 뷰의 카메라이고, 아직 로봇 위에다가 카메라 하나를 더 설치해 가지고 트랙만 전용을 보는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계층구조 창에서 우리가 카메라를 로봇 객체 하위 객체로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로봇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카메라를 찾습니다. 카메라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눈에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있죠. 걔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네, 로봇 밑에 카메라라는 별도의 계층이 생기고, 그 위치를 지금 포지션을 -1과 그쵸? 네, 그 다음에 2 이렇게 놓고 네, 그 다음에 비율은 30도 로테이션을 이쪽으로 한 30도쯤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Y는 한 90도 꺾어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카메라가 마치 얘의 후방부에서 한 30도 간격을 딱 볼 수 있는 각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필드 오브 뷰를 50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60으로 되어 있는데 또 5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드 오브 뷰까지 이렇게 맞춰서 카메라를 세팅하고요. 이 카메라의 이름을 카메라 2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카메라 2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까지 해서 일단은 이 상태까지 해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두 번째 것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든 것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은 네. 네, 마치 이제 1인칭 비유가 돼서 W를 치면서 이렇게 월을 향해서 전진을 해 나가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충돌을 한번 시켜보고, 충돌해서 멈췄죠. 다시 백을 해서 이번엔 D를 치고 한번 회전도 해보고, 그쵸? 이번에는 또 A를 쳐가지고 이쪽도 회전을 해보고 쭉 넘어가서 네, 또 X를 치고 전진을 해보고 1인칭 시점으로 얘를 운전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재미삼아 게임하듯이 네, 이렇게 한번 얘를 운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숙달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인을 쫓아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죠. 막 벗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쭉 그냥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연습해보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랙을 쫓아가면서 그쵸?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걸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1인칭 시점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1인칭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로봇 스티어링 이제 작동해 보는 것까지 여러분이 해 보았습니다. 네. 자, 카메라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카메라 .cs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스플라이트 스크립트에서 지금 오른 버튼을 눌러서 네, 크리에이트 C#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카메라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카메라 네, 이렇게 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그냥 비어 있는 그쵸 스크린만 나오게 되겠죠. 아주 그냥 기본적인 템플릿만 나오는 것이죠. 네, 이 상태에서 어떤 코드를 만들어내냐면은 먼저 여기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퍼블릭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는데 네, 여기서 엔터를 치고 따라하시기 식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캠2라는 카메라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와 메인 카메라라는 카메라 오브젝트,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클래스는 이미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그쵸 그냥 하나의 카메라 클래스라고 합시다. 네, 카메라 클래스는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캠2와 메인 카메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이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제는 다 코드를 여러분이 긁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컨트롤 V를 쳐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Q키를 치면 캠2라는 오브젝트를 액티브를 하고요. 메인 카메라는 꺼주고 이 키를 치면 캠2에 대한 것을 꺼주고 false니까 set active 메인 카메라를 켜주는 그렇게 토글식으로 Q키와 E키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하고 자, 여기서 캠2와 메인 카메라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메인으로 가가지고 먼저 이걸 어태치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메인 카메라에다가 놓고 역시 아까 스크립트 파일로 간 다음에 네, 스크립트 파일의 메인 카메라에서 지금 만든 메인 카메라 루틴을 이 메인 카메라의 스크립트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해주는 것이죠. 현재 안 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이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을 확실히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스크립으로 하고 네, 메인 카메라 선택하고 메인 카메라의 스크립으로 다시 어태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네요. 왜 안 돼요? 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될 때에는 이렇게 뭐 조금 살짝 고친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보면 이상하게 그 부분이 조금 불안정할 때는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네, 메인 카메라로 가가지고 씬뷰에서 네, 메인 카메라 선택하고 다시 메인 카메라 스크립을 이렇게 어태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죠? 자, 그 상태에서 캠2에는 카메라 2를 참조를 연결시키고 메인 카메라는 또 메인 카메라를 연결시키는 동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카메라가 게임 오브젝트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 우리 생성했을 때에도 이 동작을 했었었죠. 카메라 오브젝트 클래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참조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또 요 메인 카메라를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번에는 카메라 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2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카메라 2의 CS를 열어보게 되면은 네, 이 상태를 열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름은 메인 카메라에서 복사해 왔기 때문에 이름을 여기를 카메라 2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네, 2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똑같은 스크립을 이번에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인 카메라 CS 작성하고 똑같은 걸로 카메라2.cs도 네, 역시 위에는 메인 카메라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Q키에 대해서 역시 true, false 똑같은 명령을 이렇게 똑같은 걸로 만들어 줍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뭐 메인 카메라, 이 카메라 제어 하나만 가지고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쵸.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를 하나짜리로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 2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일단 만드는 걸로 제가 일단 제 거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를 카메라 2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2로 얘를 파일 올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인 카메라를 연결했나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스크립으로 가서 네. 네. 카메라 2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2는 지금 메인 카메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카메라 2로 오브젝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2로 바꾸고 좀 내용은 똑같죠. 네, 그리고 카메라 2로 바꾸고, 이것들이 왜 빨갛죠? 이것은 이제 메인 카메라는 원래 메인 카메라로 돌아와야 되겠죠. 제가 지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로 해주고, 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 카메라 2와 메인 카메라로만 바꾼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고 다시 세이브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역시 카메라 2를 카메라 2에다가 어태치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2를 네, 카메라 2를 선택하고 역시 카메라 2 스크립을 네, 어태치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되죠? 잡고 네, 되죠? 파랑이 나오죠?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역시 오브젝트 참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캠2는 카메라 2로,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는 또 메인 카메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네, 일단은 두 개의 지금 스크립, 카메라 2와 메인 카메라라는 두 개의 스크립이 지금 각각 메인 카메라와 그쵸, 그 다음에 카메라 2에 각각 어태치된 거를 시켜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어떤 키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Q키와 E키를 가지고 카메라 제어를 하는 동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행해 보면 현재 이 상태인데 여기서 E키를 쳐보겠습니다. E키를 치면 이렇게 메인 카메라 모드로 바꾸고, Q키를 치면 다시 1인칭 모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Q와 E 이렇게 바꾸는 걸 확인해 보고, 다시 WS로 가면서 우리가 마치 메인 카메라 모드에서 돌려보다가 또 다시 우리가 Q키를 치게 되면은 네, 1인칭 모드로 해서 또 돌다가 또 이 상태에서 E키를 치면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비율을 메인 카메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카메라 2로 보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카메라 2가
이게 흐릿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키를 치게 되면은 지금 메인 카메라로 돌아간 거고, Q 키를 치면은 네, 이 상태에서 Q 키를 치면 얘가 밝아지고 얘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또 이 키를 치면 또 얘가 밝아지고 얘가 어두워지고, 또 Q와 E를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쳐가면서 이쪽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요 단계까지 해서 카메라 제어, 카메라 2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셀렉티브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QE 키를 가지고 각각의 카메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메인 카메라 스크립트과 그 다음에 카메라 2 스크립트를 각각 첨부시켜 가지고 각각 그 오브젝트 참조 연결하는 것까지 해보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Q키와 E키를 치면서 이것이 카메라 컨트롤이 이렇게 토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하자는 거예요. 왜 또 추가하느냐 하는 거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카메라 2하고 복사본을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2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 로봇에 놓고 컨트롤 V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들어오네요.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로봇으로 누면 네, 카메라 복사본이 하나 형성됐죠. 카메라 2와 카메라 1이 완전히 똑같은 복사본인데 그 중에서 카메라 이 중에 하나를 카메라 1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1으로 이렇게 이름을 카메라 1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바뀐 상태지만 아닙니다. 카메라 2가 지금 스크립이 둘 다 스크립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카메라 1의 스크립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카메라 1의 스크립은 없는 걸로 리무브 컴포넌트에서, 카메라 2에는 카메라 2 스크립이 있고요. 어태치돼 있고, 카메라 1에는 그냥 카메라 2에 있는 비율만 복사를 하고 아무 스크립이 안 붙어 있는 상태. 역시 여기서 시야각 50, 네, 각도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복사판이지만 카메라 2하고 똑같지만 스크립만 빠진 상태를 카메라 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카메라 2와 FOV, 포스, 로트 다 동일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텍스처만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바꾸는 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태냐면요. 지금 카메라 2는 네, 이 상태에서 카메라 2는 여기서 보면은 그대로 가면서 네, 여러 가지 모드가 지금 이게 쫙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겟, 여기 보면은 타겟 텍스처라는 게 있죠. 네, 이 타겟 텍스처가 카메라 2는 넌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 1의 타겟 텍스처는 우리가 앞으로 뭔가의 이미지 텍스처라는 거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잘 따라해 보십시오. 에셋 폴더로 가셔가지고 2번으로 가면 스플라이스로 가가지고요. 스플라이스로 가서 이 그림 그리는 부분에다가 크리에이트를 여기다 오른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그리고 렌더러라는 게 있는데요. 렌더러 텍스처. 렌더러 텍스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잘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플라이 폴더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네, 렌더러 텍스처 얘입니다. 얘를 네, 선택해 주게 되면은 이 렌더러 텍스처라는 게 들어와요. 이걸 왜 해주느냐? 그냥 따라하기 쉬우로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카메라에 있는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작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름을 텍스처 타겟 텍스처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카메라에 그쵸, 여기를 타겟 텍스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타겟 텍스처로 바꾸겠습니다. 타겟 네 텍스 이미지 텍스처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일단 문명으로 해놓고 원래대로 해놓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조금 확대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다 연결되는 거라서 쭉 보면은 네 내려가 보면은 네 렌더링 패스가 아니라 네 여기서 밑에 뭐 잘못했는데요. 네 이미지 텍스처입니다. 네, 자 타겟 텍스처를 이미지 텍스처로 바꾸는 거라서 그것도 빨간 거 박스도 좀 엉뚱한 데 쳐져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처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요? 이미지 텍스처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네 텍스처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놓은 거를 지금 스프라이트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뭐가 이렇게 붉은색이 났죠? 알로케이션 페일드 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거는 무시합시다. 네 콘솔에서 무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이제 만들어 놨고 이 상태를 보게 되면은 네, 이미지 텍스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텍스처로 놨죠. 일단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카메라 1에다가 연결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카메라 1으로 가가지고 카메라 1의 타겟 텍스처 네 카메라 1의 타겟 텍스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끌어서 네, 이 자리에다 넌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텍스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네,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네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 1에서 쳐다본 요 이미지를 요 이미지 텍스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연결해 보라는 것이 이번 그 35쪽 네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카메라를 추가하고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시 한번 한 것은 동일하게 만들고 SS 프라이 폴더 밑에다가 렌더 텍스처 해가지고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고 사이즈는 128 x 128로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또 안 했네요. 그럼 얘로 가가지고 현재는 256 x 256 돼 있는 것을 128 네 128로 또 바꾸고 네 이 상태까지 해가지고 또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1에 이제 텍스처를 참조 연결하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카메라 1에 지금 이미지 텍스처가 참조 연결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되면은 세팅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 1에 있는 또 다른 카메라 복사판 카메라 1에 있는 얘는 센싱용으로 쓸 거고요. 이건 단순히 비유용으로 쓸 것입니다. 카메라 두 대가 같은 자리에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카메라 1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 텍스처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텍스처를 읽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캡처한 그런 영상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까지가 완성이 됐다면 네, 카메라 추가하는 것까지 했죠. 참자 연결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1 이거는 뭐 이렇게 조금 뭐 두 개가 들어갔는데 네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하나를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스크립트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트랙을 오른 버튼 눌러서 또 C#로 해서 네 트랙이라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이라는 그런 CS는 필요가 없죠. 네 트랙이라는 C샵을 만들어 놓고 또 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트랙이라는 데에서는 근데 트랙을 이제 쳐다보는 이미지인데 여기를 일단은 한번 요거를 한번 일단은 복사를 해서 퍼블릭란에다가 여기 있죠. 퍼블릭란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카메라 1, 캠 1을 카메라로 또 얘도 받아오고 메인 카메라도 받아오는 거예요. 메인 카메라를 받아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네요. 네, 요거는 그냥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지울게요. 카메라 1만 가져옵시다. 네. 그 다음에 벡터 3라는 거를 뭐 하나 그대로 일단 뷰포즈 3로 보고 그 다음에 텍스처 2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대로 그냥 따라서 이미지라고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플로트라는 걸로 BWL, BWR 대략 여러분이 뭔지 알겠죠? 두 군데를 픽셀로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점의 픽셀 값을 읽어서 그거의 차이를 BW 스케일로 놓겠다는 것이 벌써 눈에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스타트 함수를 가서 네 메인 카메라 제어를 하네요. 네, 요거를 글쎄요. 일단은 저는 한번 요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제어를 굳이 트랙에서 할 필요가 없나 의심스러워서 그냥 얘만 스타트 코드에다가 카메라를 액티브 턴온 자 카메라 1을 이제 뭐라 그럴까 그쵸 켜는 거죠. 이렇게 턴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 죽이는 거는 일단 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코드에다가 이건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죠. 그래서 이걸 왜 했나? 뷰 포인트를 64, 52, 15 그런 각도에서 그쵸? 그런 각도에서 뷰 포인트를 맞추고 이 텍스처를요 이미지 그쵸? 타겟 하이트 해가지고 요 텍스처 위드스와 타겟 텍스처 하이트만큼의 어떤 이미지를 받아온다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한번 이게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디서 좀 제가 그 유니티 카메라 매뉴얼을 보고 좀 한 건데 일단 여러분은 제가 성공한 코드라서 그냥 이대로 그냥 따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메인 카드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는 어디서 쓰인 거죠? 뷰 포스 이것도 지금 살짝 궁금하네요. 언제 쓰였는지. 안 쓰였다면 과감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코드들은 우리가 코드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다음 가를 가보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 가가지고 겟 픽셀 캠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업데이트 가가지고 단 한 줄 get pixel cam 1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get pixel cam이 없으니까 붉은 줄이 거졌죠. 그래서 get pixel m은 또 조금 복잡한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컨트롤 C에서 네, 요 자리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게 get pixel 하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보면서 쭉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렌더 텍스처를 생성시키고 렌더 텍스처에 있는 뭐 액티브라는 프로퍼티를 또 이용하고 뭐 컬러라는 또 클래스 생성자 클래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캠 렌더 뭐 이런 걸 쓰고 전혀 뭐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겠죠. 저도 이해 못 해요. 네, 아무튼 카메라에서 어떤 픽셀 값을 읽어내는데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이니셜라이즈, 타겟 텍스처 위드스 하이트, 요건 타겟 텍스처 위드스 하이트는 이미 캠 안에서 우리가 이미 지정된 이제 그 값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 연결시켜 놨었지 않습니까? 타겟 텍스처로 어디서 연결했죠? 캠 안에서 우리가 대략 우리가 코드는 몰라도 연결선은 좀 추적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 안을 가보면은
우리가 어느 것건이 기억했죠? 타겟 텍스처에 이미지 텍스처를 연결해 놨으니까 이 타겟 텍스처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겟 텍스처 위드스와 하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리니셜라이즈하고 리드 픽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겟 텍스처 위드스와 하이트만큼 어떻게 읽어내고, 그것을 읽어내니까 이제 그것이 RGB 값이니까 우리 이거 갖고 흑백 만드는 건 지난번에 했었죠. 그렇게 해서 컬러는 이렇게 해가지고 get 픽셀에서 뷰 포인트, 여기서 쓰이네요. 뷰 포인트 X, Y, Z 해가지고 get 픽셀을 알아내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비율로 얘를 결국 64, 52, 15가 그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거가 이제 좀 핵심인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저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결국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어느 위치를 읽어내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128 바이 128로 해가지고 64 정도면 절반 아니면 여기 64 아닙니까? 그쵸? 절반이 64고, 또 여기서 64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만큼 좌우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15만큼 연결했고, Y는 52, 그러니까 52니까 정가운데보다는 약간 아래쪽 정도, 이 정도 위치에서 두 군데 위치를 얘가 보겠다, 이런 정도라고 좀 여겨집니다. 이 값도 제가 찾은 값이에요. 그래서 일종 테스트 해가지고, 네, 이건 찾은 값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네, 뭐가 지금 제가 잘못했죠? 네, 네. 어떻게 했죠? 네. 찾은 값이었죠? 네, 그냥 지우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컬러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15로 해가지고, 네, 두 번에 걸쳐서 BW의 값을 찾은 다음에 BW는 차이로, 네, 계산해주고, 그것을 또 나중을 위해서 또 뭐 이런 동작을 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 못하는 동작인데, 이런 동작을 일단 시킨다. 일단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렇게 되면 트랙 CS는 결국은 핵심 밸류는 뭔가요? BW 스케일 값입니다. 이것만 어떻게 해서든 알아낼 수 있도록 여기다가 우리가 결국은 이것을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까지 놓고 얘도 역시 모드 저장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어디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냐면 트랙에다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닝이 지금 트랙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플레인을 이제 이름을 트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플레인이라고 돼 있는 거를 트랙으로 바꿀게요. 트랙으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네, 바꿨죠? 그렇게 해놓고 스크립트 코드 가가지고 지금 만든 이 트랙 코드, 트랙 스크립트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랙을 선택하고 또 이 트랙 코드를 어태치 시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네, 그러니까 어태치가 됐죠. 자, 어태치가 된 상태에서 캠1은 지금 뭡니까? 지금 첨자 연결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카메라 1으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됐지만 이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것만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일단은 제대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트랙까지 이제 연결을 했어요. 카메라 1에 있는 값을 트랙이 지금 읽어내고 있는 동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역시 세이브를 좀 해 놓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트랙까지 했죠. 자, 그 상태에서 네, 한번 네, 실행 테스트를 하면서 트랙 값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트랙 상태를 보게 되면은 네, BW 스케일 L 값이 0.901, BW 스케일 R 값이 0.901. 그 차이는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유 포인트는 64, 52, 15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진을 시켜보면서 이 값이 변화하는 걸 보기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검은색을 만나는 영역을 들어가니까 카메라 값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두 점의 픽셀 값을 지금 보고 있고 다시 밝은색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0.901 쪽으로 증가가 되겠죠. 네, 이거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를 약간 뒤를 쳐가지고 회전을 시키면서 어느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것도 보면은 네, 이렇게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네,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두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밝은 쪽 레프트는 0.901, 라이트는 아직도 어두운 영역에 있으니까 0.47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검은 선과 흰 선을 얘가 구분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카메라의 상태를 여러분이 이제 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조금 여기서 끊어서 이제 또 두 번째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